들리는 OX 퀴즈, 소득세법, 파이널 핵심 정리, 챕터 A, 종합 퇴직소득세의 납세 절차.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금액이 많은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5. 2번.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 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간편장부 대상자도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3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4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대상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X.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의 가산율은 0.2%가 적용된다. 5번.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X.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득금액 추계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6번.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7번.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X.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의 만 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로 한다. 8번.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5. 9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5. 10번.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X.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전년도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에 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번. 중간예납 세액으로 고지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X. 소득세 중간에 납세액의 소액 부징수 금액은 50만 원 미만이다. 12번.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 세액을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예납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13번.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 기준액에 의할 경우 납세자에게 중간예납 고지를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고지하지 않는다.
5. 14번. 비거주자의 중간 예납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X.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중간예납을 포함한 신고 납부 및 결정 징수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에 대한 예정 신고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차 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16번. 직전 연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금융보험업자로서 원천 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X. 원천징수 의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라 하더라도 반기별 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7번. 개인에게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은 제외한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원천 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A.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B. 근로, 퇴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 및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C.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D.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만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18번. 원천 징수세액 또는 납세 조합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에 불문하고 이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다. X. 이자 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징수하여야 한다. 19번. 근로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다. 5. 20번.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인 결의일 2월 25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5. 21번.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 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X.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2월 31일을 지급 시기로 보며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22번. 원천 징수 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X.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3번. 법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인정상여,
인정배당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 시기로 의제하여 원천 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X.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을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일로 한다. 24번. 내국 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5. 25번.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및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납세조합이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한도 없이 해당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징수한다. X.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의 공제율은 3%이며 납세조합 공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6번. 소득세법상 수시부과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수시부과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수시부과세액 계산 시의 종합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된다. 5. 27번. 해당 과세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28번.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법소정의 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29번.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만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X.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각각 한 종류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이 중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30번.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까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31번. 확정신고 자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 32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 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5. 33번.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X. 소득세법상 필수적 첨부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가 이에 해당한다. 34번.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2천만 원과 연말 정산된 근로소득 6천만 원의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5. 35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X.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므로 결정세액 계산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세 표준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한 결정세액을 산정하지만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 신고는 하여야 한다. 즉, 비원천징수 분리과세 소득이다. 36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5. 37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중 해당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X.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종합소득금액 중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와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38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한다. X.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연 1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한다. 3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